뿌리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강한 노년. 최동철은 아침 7시에 눈을 떴지만 침대에서 일어날 기력이 없었다. 67세의 나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찾아오는 이 무기력함에 적응할 수 없었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아내 순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동철은 자신의 변화를 되짚어 보았다. 언제부터였을까?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평소 즐기던 산책도 귀찮아지기 시작한 것이. 더욱 괴로운 것은 남성으로서의 자신감마저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큰아들 민수가 지난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던 말이 떠올랐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동철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몇 차례 종합검진을 받았지만 의사들은 모두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라고 말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정상 범위였고 특별한 질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는 진단뿐이었다. 하지만 동철 자신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는 것을. 몸 어딘가에서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다. 식욕도 예전 같지 않고 밤에는 자주 깨어났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었다. 순이가 깨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철은 마지못해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어깨는 구부정하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녀 역시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며 동철은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다. 예전의 활기찬 가장의 모습을 기대하는 눈빛들이었다. 하지만 동철은 그 기대에 부응할 에너지가 없었다. 아빠, 민수가 괜찮은 병원을 알아봤대요. 둘째 딸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정의학과인데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관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동철은 수저를 내려놓았다. 또 다른 병원, 또 다른 검사. 하지만 결과는 뻔할 것이었다. 나이 탓이니 받아들이세요라는 말뿐일 것이다. 박건우라는 의사 선생님인데 민수 회사 동료가 추천했어요. 그분 아버지가 비슷한 상황에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순이가 덧붙였다. 동철은 잠시 고민했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실망을 겪을까 두려웠다. 일주일 후, 동철은 가족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박건우 의사를 찾아갔다. 병원은 일반적인 대형 병원과는 달리 아늑한 분위기였다. 대기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이 있었지만 모두 어딘지 편안해 보였다. 최동철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진료실에 들어간 동철은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의사를 마주했다. 박건우 의사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지만 눈빛에는 깊이 있는 경험이 묻어났다. 안녕하세요, 최동철님. 어떤 것 때문에 오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박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다. 동철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은퇴 후의 무기력감, 체력 저하, 의욕 상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들도 보여주었다. 박 의사는 동철의 말을 끝까지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십니다. 검사 수치상으로는 정상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시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단순한 노화 현상인 건가요? 동철이 물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몸 전체의 균형을 다시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 의사는 동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다. 식사 패턴, 수면의 질, 운동량,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리고 가족력과 생활 환경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활력 저하의 원인은 생각보다 복합적입니다. 장 건강, 근육량, 호르몬 밸런스, 수면의 질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동철은 처음 들어보는 접근법이었다. 다른 의사들은 대부분 특정 증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박 의사는 몸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다. 장 건강이 활력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동철이 궁금해했다.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에는 전신의 면역세포 중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도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져요.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전신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이는 피로감과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동철에게 보여주었다. 장내 미생물과 전신 건강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 자료들이었다. 물론 이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근육량 감소, 테스토스테론 수치 변화, 수면 질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씩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박 의사는 동철에게 몇 가지 검사를 제안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 외에도 장내 미생물 분석, 근육량 측정, 수면 질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검사들이 정말 필요한가요? 동철이 의문을 표했다. 물론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현상 파악 없이는 효과적인 개선 방법을 찾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주된 원인이라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와 식이 조절이 도움이 될 것이고 근육량 감소가 문제라면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에 집중해야 하죠. 동철은 박 의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보자는 제안을 받은 것이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박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세상에는 만능 해결책이란 없어요. 특정 식품이나 보조제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동철은 최근 인터넷에서 본 여러 건강 정보들을 떠올렸다. 특정 음식이나 민간요법을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는 글들이 많았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안전한가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진행해야 해요. 무엇보다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동철은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박 의사는 결과지를 펼쳐놓고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대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유익균은 부족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균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동철은 결과지를 들여다보았지만 복잡한 수치들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한 근육량이 같은 연령대 평균에 비해 상당히 적습니다. 이는 단백질 섭취 부족과 운동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요.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정상 하한선에 근접해 있고요. 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심각한 건 아닌가요? 다행히 치료가 필요한 질병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점점 악화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박 의사는 동철만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제시했다. 장 건강 개선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근육량 증가를 위한 단백질 섭취 증량과 근력 운동,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해야 하나요? 동철이 부담스러워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우선 2주 정도는 장 건강 개선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박 의사는 동철에게 장 건강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했다. 첫 번째는 검증된 프로바이오틱스 보조제의 섭취였다. 병원에서 추천하는 제품은
균주와 함량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임상시험을 거친 것들이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 중에는 품질 편차가 큰 것들이 많습니다. 균이 살아있지 않거나 함량이 표기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료진이 검증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식이 조절이었다.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늘리고 가공식품과 당분 섭취를 줄이는 것이었다. 매끼 식사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포함시키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당근, 단호박 같은 주황색 채소, 그리고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도 도움이 됩니다. 동철은 메모를 했다. 순이도 옆에서 열심히 적어가며 들었다. 하지만 급격한 식단 변화는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처음에는 평소 식단에서 20에서 30% 정도만 바꿔보시고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세요. 박 의사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장내 미생물들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장내 환경이 개선되기까지는 최소 2에서 4주가 걸려요. 단기간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철은 아내와 함께 박 의사가 제시한 계획을 검토했다. 순이는 이미 장보기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네요. 순이가 말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음식만 찾았던 것 같아요. 동철도 동의했다.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오히려 식단이 불규칙해졌던 것이 사실이었다. 아침을 거르거나 야식을 먹는 일이 잦아졌다.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천천히 해봅시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동철이 말했다. 첫 주는 프로바이오틱스 보조제 복용과 함께 식단을 점진적으로 바꿔가는 시기였다. 동철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보조제를 복용하고 식사 내용과 컨디션을 간단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식단 변화로 인해 소화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 의사가 미리 설명했던 적응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동철은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컨디션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완전히 개선된 것은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덜 무겁게 느껴졌다. 여보, 어젯밤에 깊이 주무신 것 같던데요. 순이가 관찰한 내용을 말해주었다. 2주차에 접어들면서 동철은 좀 더 뚜렷한 변화를 느꼈다. 소화가 한결 편해졌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다. 무엇보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전만큼 힘들지 않았다. 박 의사와의 중간 점검 시간이 되었다. 동철은 2주간의 기록을 가지고 병원을 찾았다.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박 의사가 물었다.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특히 소화가 많이 편해졌어요. 박 의사는 동철의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좋은 진전이네요. 장 건강이 개선되면서 전신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단계는 근육량 증가를 위한 계획이었다. 박 의사는 동철의 현재 체력 수준을 고려하여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운동들을 제시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요. 박 의사는 스쿼트, 벽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기 같은 기본적인 운동들을 시연해 보였다. 모두 동철의 관절 상태와 체력을 고려하여 선별된 것들이었다. 주 3회, 20에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백질 섭취에 대한 지침도 상세했다. 동철의 체중과 활동량을 고려하여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계산해 주었다.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체중 1kg당 1.2에서 1.6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최동철님의 경우 하루 80에서 90g 정도가 적정량이에요.
박 의사는 다양한 단백질 공급원을 제시했다.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류 등을 골고루 섭취할 것을 권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끼니마다 적정량을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혹시 관련 질환이 있으신가요? 동철은 고개를 저었다. 다행히 신장 기능은 정상이었다.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갑자기 늘리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박 의사는 또한 운동 후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근육 합성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원료를 공급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었다. 운동 후 30분-1시간 이내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근육 회복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 한 잔이나 삶은 달걀 하나 정도면 충분해요. 동철은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지난 2주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온 동철은 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하고 힘들었지만 박 의사의 조언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했다. 순이도 함께 참여하여 부부가 같이 운동하는 시간이 되었다. 여보, 우리가 이런 걸 함께 할 줄 몰랐네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운동 후에는 약간의 근육통이 있었지만 그것이 불쾌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몸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다. 단백질 섭취도 점차 늘려갔다. 아침에는 달걀 요리를,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를, 저녁에는 살코기를 포함한 식단으로 바꾸었다. 순이의 요리 솜씨 덕분에 단조롭지 않게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었다. 3주차에 접어들면서 동철은 뚜렷한 변화를 경험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고 하루 종일 유지되는 에너지도 늘어났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다. 아빠,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어요. 딸 지은이 전화로 말했다. 목소리도 예전보다 힘이 있는 것 같고요. 동철 자신도 느끼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어깨가 펴지고 표정에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박 의사의 경고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일 수 있고 개인차가 있다는 것. 그리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4주째, 박 의사와의 정기 점검 시간이 되었다. 동철은 지난 한 달간의 변화를 정리하여 가져갔다. 체중은 2kg 정도 늘었지만 근육량이 증가한 것이었다. 허리둘레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상당한 개선이 있었네요. 박 의사가 만족스러워했다. 혈액 검사 결과도 보면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동철은 기뻤지만 동시에 궁금했다.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박 의사가 진지하게 답했다. 단기간의 개선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이를 평생 유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박 의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건강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지금까지 시행한 방법들을 생활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겁니다. 건강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한 달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런 생활 방식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에 계속하고 싶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박 의사는 노년기 수면의 특성과 개선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의 비율이 줄어들지만 적절한 관리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수면 개선을 위한 지침들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다. 일정한 취침과 기상시간 유지, 침실 환경 개선, 취침 전 활동 조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 기억 정리, 호르몬 분비 조절 등 중요한 기능들이 수면 중에 일어나요.
특히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들은 주로 깊은 잠 중에 분비됩니다. 동철은 최근 들어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했던 것을 반성했다. TV를 보다가 소파에서 잠들거나 스마트폰을 하다가 늦게 잠자리에 드는 일이 많았다. 침실에서는 수면과 관련된 활동만 하시기 바랍니다.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독서 등은 다른 공간에서 하세요. 침실을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박 의사는 또한 취침 전 2에서 3시간은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 것을 권했다. 술은 잠들게는 도와주지만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알코올이 수면의 질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커져요. 동철은 가끔 잠이 안 올 때 맥주 한 캔 정도 마시던 습관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했다. 은퇴 후의 역할 상실감,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 걱정 등이 모두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근육량 감소, 면역력 저하, 수면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박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규칙적인 운동,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기법들이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겁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참여,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자신에게 가치 있게 느껴지는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동철은 은퇴 후 할 일 없이 보내던 시간들을 돌아보았다. 확실히 무료함과 공허함이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았다. 부부관계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 함께하는 활동들이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최동철님의 경우 부인분과 함께 운동하시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관리법이 되겠네요. 박 의사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액검사, 체성분 분석, 컨디션 평가 등을 통해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조정해야 해요. 동철은 지난 한 달간의 변화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동철은 가족들에게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아들 민수와 딸 지은이도 아버지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있었기에 더욱 관심을 보였다. 아빠 정말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지은이가 말했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활기가 있어 보여요. 민수도 동의했다. 회사에서도 아버지가 좋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동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철은 가족들에게도 박 의사의 경고를 전달했다.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나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여보가 달라진 건 확실해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수도 늘었어요. 실제로 동철은 자신의 변화를 여러 방면에서 느끼고 있었다. 신체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한결 여유로워졌다.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기대감이 더 커졌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런 변화가 특별한 마법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3개월 후에 다시 검진을 받아보자고 하셨어요. 그때 객관적인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월 후 동철은 약속된 재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지난 3개월간 그는 박 의사가 제시한 생활 방식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운동을 빼먹거나 식단 관리가 소홀해지는 날들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새로운 생활 패턴이 자리 잡혀가고 있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다. 근육량이 처음 검사 때에 비해 8% 증가했고 염증 수치는 40% 가까이 감소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정상 범위 중간 정도로 올라와 있었다. 정말 훌륭한 개선입니다. 박 의사가 만족해했다. 특히 꾸준함을 유지하신 것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동철은 기뻤지만 동시에 궁금한 것이 있었다. 혹시 이런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을까요? 박 의사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차가 상당히 큽니다. 최동철님의 경우 장 건강 개선과 근력 운동에 특히 잘 반응하신 케이스예요. 하지만 다른 분들은 다른 접근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동철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작정 권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료진과의 상담을 강조하는 겁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기존 질환, 생활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서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해요. 박 의사는 앞으로의 관리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유지하는 것이 다음 목표입니다. 새로운 것을 추가하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가세요. 동철은 이미 이런 생활이 자연스러워져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주 3회 운동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되었다.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 의사가 말했다. 사회적 활동 참여예요. 지금까지는 주로 신체적 건강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정신적, 사회적 건강도 함께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동철은 최근 들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단순히 자신의 건강만 관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다. 어떤 활동이 좋을까요? 관심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강 관련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참여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께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박 의사는 단서를 달았다. 단,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조언을 구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받을 것을 권하세요. 동철은 이 조언을 마음에 새겼다. 자신의 성공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동철은 가족들과 함께 지난 4개월간의 변화를 정리해 보았다. 수치상의 개선도 의미 있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의 질적 변화였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 돌아온 것 같아요. 순이가 관찰한 내용을 말해주었다.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워 보이셨는데 지금은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실제로 동철은 최근 몇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강교실에 참여하는 것,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 그리고 박 의사의 조언대로 건강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등이었다. 아빠,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다.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 뭘 하겠냐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는 시기잖아요. 하지만 동철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신체적 개선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체계적으로 돌보는 과정에서 얻은 성취감, 가족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더욱 돈독해진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신이 더 큰 역할을 했다. 의사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이런 변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만능은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고요. 지은이가 궁금해했다. 그럼 아빠는 다른 분들에게 이런 방법을 권하실 건가요? 동철은 잠시 생각했다. 권하기보다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하지만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받을 것을 함께 말씀드리겠죠. 6개월 후, 동철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건강한 노후 만들기 모임을 이끌게 되었다.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동철은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은퇴 후 급격히 떨어진 체력과 의욕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참석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경험한 방법이 모든 분께 똑같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동철은 박 의사의 조언을 그대로 전달했다. 개인차가 있고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한 참석자가 질문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의료진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현상 파악 없이는 올바른 방향을 잡기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변화를 느끼기까지 몇 주가 걸렸거든요. 동철은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주의사항들도 함께 전했다.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 것,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말 것, 그리고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관리의 왕도는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비법이나 만능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본적인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1년 후 동철은 박 의사와 함께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보았다. 수치상으로도 놀라운 개선이 있었지만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였다. 가장 큰 성과는 건강관리가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박 의사가 평가했다. 특별한 노력이라고 느끼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유지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 정말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동철도 동의했다. 이제는 프로바이오틱스 복용,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이런 생활 방식이 자신에게 맞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분들에게 제 방법을 무작정 권하지는 않습니다. 동철이 말했다. 복지관에서 모임을 이끌면서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같은 방법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박 의사는 만족스러워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성공했으니 너도 똑같이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거든요. 동철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현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조정해 나갈 예정이었다. 그리고 제 경험을 통해 다른 분들이 올바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물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요. 박 의사는 마지막으로 조언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최동철님처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관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건강한 노년이란 특별한 비법이나 기적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여정을 함께할 가족과 동료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